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9월 11일이에요. 11일 일요일입니다. 추석 연휴에 또 일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교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휴일이라고 해가지고 게으를 필요가 없어. 게으르지 말아야겠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부지런하지는 못해도 게으르지는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게으르지는 말자. 전 살아보면서 제가 한때는 많이 게을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게으름에 대한 보복은 두 가지다. 이 게으름에 대한 보복은 두 가지인데, 첫째 뭐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패야, 실패. 자기 자신의 실패다. 그 둘째는 그 다른 사람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과거에 자신이 불성실하게 보냈던 일종의 시간들의 보복이다. 아주 멋진 명언이죠. 이건 나폴레옹이 한 얘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과거에 자신이 불성실하게 보냈던 시간들의 보복이다. 그리고 게으름뱅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가난이 곧 그를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겠죠. 이게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 상당히 또 의미가 와닿네요. 그리고 게으름을 그 슬럼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게으른 자들의 자기 합리화다. 알겠죠? 절대로 슬럼프랑 게으름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하지는 못해도 우리 게으르지는 말자.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명언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 건데, 이게 삼성전자가 또 미국과도 관련돼 있어요. 미국. 지금 미국 가면 또 바이든이야, 바이든. 요즘 바이든이 상당히 좀 괴롭히는 것 같아요. 괴롭히고 있고, 오죽했으면은 미국이 그래요. 미국의 그 지원받는 기업들, 중국 투자 시에는 자금을 회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거의 깡패 같아, 깡패. 이거 살아있는 깡패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 연방 정부의 그 세금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들의 그 대중국 투자 규제를 다시 재차 강조를 합니다. 아니, 중국 싫어하면 싫어하지 왜 애꿎은 기업들까지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국하고 아예 그냥 절교를 하든지 단교를 하면 되는데 그런 행동을 못하고 아주 비겁하게 기업들을 가지고 쪼는 거야. 참 나이값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중국 싫으면은 그 중국하고 그냥 아예 절교를 하면 되잖아. 왜 기업들 괜히 가지고 노냐고 이렇게 괴롭히냐고. 응? 하여튼 특히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지원금 회수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를 이제 재차 높이는 거예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향후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더 이어져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등 이제 국내 기업에 그런 미칠 영향도 한층 커질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뭐 뉴욕타임즈 하여튼 이런 주요 외신과 백악관 발표에 따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그 오하이오주 인텔의 그 신규 그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반도체 등 핵심 사업에 그 미국의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강조라는 게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
바이든은 그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반도체 육성법이 기업들의 백지 수표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행정부에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가드레일이죠. 가드레일, 안정장치, 하여튼 가드레일 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납세자들의 돈을 가져가는 기업들의 태도를 바꿔서 우리의 공급망하고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그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안보의 문제다. 안보의 문제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힘을 가졌다. 파워가 있다. 우리는 기업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모든 연방 자금을 회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으름장. 으름장을 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이제 세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대중국 투자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간에 지원했던 모든 자금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이제 경고한 셈인데, 이는 기존 발언보다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그럼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그 추가 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현재 이제 읽히는 거죠. 지난달 바이든은 그 527억 달러 지원하는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The Chips and Science Act라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해요. 서명을 했고, 미국 반도체 부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해당 법안에 보니까 미국의 보조금하고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정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 조항이 이제 포함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겁니다. 한편 바이든은 그 오는 11월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 제조업 부활에 대한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어. 제조업 부활.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죠. 위스콘신주의 그 미러키 그 연설에서 보니까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거론을 합니다. 거론해가지고 미국 제조업 부활 의지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한국을 예로 들은 거예요. 하여튼 바이든은 나는 한국에서 선도적인 그 리서치 기업 중 한 곳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이유를 들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력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투자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하여튼 5일에 언급한 사례와 같은 것인데, 바이든은 지난 5월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그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을 합니다. 또 지난 7월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그 자가격리 상황에서도 최태원이죠. SK 그 회장과 화상 면담을 또 진행하기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본인은 그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그 상대국인 그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하여튼 이런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삼성뿐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번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교시는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